오늘 모든 신문이 윤석열 탄핵 심판 선고와 관련한 사설을 실었어요. 사설 한번 살펴보면 경향신문은 "8대0 파면으로 이 혼란을 끝내라." 지금 윤석열의 비상계엄 때문에 지금 우리가 대한민국이 3년 민주주의 국가로 전락할 완전히 무정부적 혼돈 상태인데, 예? 빨리 이 사태를 정리를 해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윤석열을 파면하기 위한 노력의 산물이었음을 보여주는 것만이 지연된 정의의 명분을 그나마 세운 게 있다. 그리고 주권자 시민들에 대한 최소한의 A다라고 점의를 했고요. 다음 보실까요? 동아일보는 불확실성의 안개가 걷히길 바란다. 계엄의 밤 국민 모두가 봤다. TV를 통해서 국회 헬기가 투입되고 무장한 군인들이 유리창을 깨고 진입하는 정면을 똑똑히 지켜봤다. 역시 뭐 이 동아일보가 보수 신문이기는 하지만은 그래도 여기는 그래도 그나마 저널리즘의 원칙을 지키려고 하는 노력을 보이는 사설을 썼다. 상식적인 수준에서 사실 8대0 파면을 촉구하는 게 맞지만은 어쨌든 뭐 그렇게까지 나가지는 못하지만은 이 헌재가 국가적 혼란의 마침표를 찍고 국민적 상처를 치유하는 시작점이 돼야 된다. 그리고 윤석열을 포함해서 여야 정치권이 제 결정을 성사라는 사설을 실었고요. 다음 보실까요? 조선일보. 정말 이 뭐라고 이야기를 해야 될까요? 같은 그 제가 89년에 한국일보에 갔을 때만 해도 한국일보와 조선일보니 조간의 경쟁제였거든요. 그렇지만은 뭐 방우영, 조선일보 당시 조선일보 사주였던 방우영, "나는 새벽에 오는 게 두렵다." 자기 자서전에다가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나는 새벽에 오는 게 두렵다. 왜 그러냐? 맨날 한국일보한테 물먹었거든요." 물먹는다라는 건 낙종을 했다라는 거예요. 한국일보 기자들이 그만큼 특종을 많이 했고 조선일보와의 경쟁에서 앞서 나갔어요. 그래서 "나는 새벽에 오는 게 두렵다." 그런데 조선일보도 나름대로 장점이 있었거든요. 한국일보는 사회면, 국제면, 문화면이 강한 신문이다. 이런 이야기를 들었어요. 조선일보는 정치면이 강한, 박정희 정권과 유착을 했고 전두환 정권과 유착을 했고 노태우 정권과 유착을 했고 이명박 박근혜 정권과 유착을 했고 윤석열을 대통령으로 만든 1등 공신이었고 계속 이런 보수 극우 정권과 유착을 해 가지고 성장해 온 신문이에요. 그래서 정치부가 굉장히 강해요. 계속 정보를 주는 거죠, 그쪽에. 그래서 정치 쪽에서는 한국일보가 조선일보의 게임이 안 됐어요. 정치 쪽에 큰 비용을 조선일보가 많이. 근데 이번 사안 사실 제가 페루나를 쫓아낸 이 이재명 대표죠. 이재명 대표한테 "승복해라라고 하는 조선일보." 이렇게 제가 썸네일을 달았는데 윤석열은 페루나죠. 국민들의 선거로 선출된 민주적 정당성을 확보한 대통령이 국민들한테 총칼을 들고 국민들을 위협하고 국회를 없애고 비상 입법 기구를 만들어 가지고 영구 집권을 꿈꿨던, 독재자로 하려고 한 그 페류나를 국민들과 함께 쫓아낸 야당 대표한테 "승복해라?" 이게 말이 되는 겁니까? 교묘한, 교묘한 양비론을 통해 가지고 어떻게 보면은 뭐 원론적으로 맞는 이야기 같기도 한데 과연 그 페루나를 쫓아낸 야당 대표한테 "승복해라."라고 요구하는 그런 사설이 지금 국면에서 맞는 거냐. 윤석열의 탄핵 심판 선고를 앞둔 이 국면에서 야당 대표한테 "승복 선언해라."라고 요청하는 사설이 맞느냐. 저는 아주 심각하게 균형 감각을 상실한 사설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도 동의해 주려요? 자, 다음 사설 보실까요?
한겨레 신문. 헌법에 따라 윤석열을 파면하라. 이제 전원일치 파면 선고로 헌정 유기를 끝내고 민주공화국 대한민국의 새로운 출발을 선언하는 일만 남았다. 12.3 내란의 위헌 위법성은 너무도 분명하고 헌재가 탄핵 인용 아닌 다른 선택을 하리라고는 상식적 논리적으로 상상할 수 없다. 전원일치로 윤석열을 파면하라라는 사설을 실었고요. 자, 다음 보실까요? 마지막으로 한국일보. 헌재 모두가 수긍할 결정문을 써라. 상식을 가진 국민이라면 누가 봐도 명쾌하다고 할 만한 결정문을 내놓기 바란다. 지금 관세 전쟁 등 내외환에 처한 이 나라가 소모적 지능 갈등으로 국력을 소진해도 될 만큼 여유롭지 않다. 그러면서 정치부에서 결과가 뭐든지 간에 국가 미래를 위해 국민 통합에 나서야 한다. 지극히 그냥 교과서적인 사설을 썼는데 마음에 들지는 않습니다. 자, 관신문 사설 이것까지 해봤고요. 자, 박근혜. 사실 박근혜 쟁점이 네 가지였는데 그중에 한 가지 쟁점에 대해서, 사실 나머지 쟁점에 대해서는 이런 위헌 위법 이런 부분에 대해서 헌법재판관도 흔쾌히 동의하지 않았어요. 근데 한 가지 부분에 대해서 일을 했고 그 부분만으로도 박근혜를 대통령직에 다시 복귀시키는 게 대한민국 국민과 국가의 이익을 위해서 파면하는 것보다 더 이익이 크지 않다라고 본 거예요. 그런데 윤석열을 국민들을 향해서 총칼을 들이댔던, 그리고 국회를 해산하고 비상입법기구를 만들어가지고 영구집권을 꾀했던 괴물 윤석열을 다시 대통령직에 복귀시킨다? 그러면은 그 즉시 주가는 폭락하고 대한민국 국채의 신용 위험도는 치솟고 안 그래도 지금 나락의 위기에 빠진 대한민국 경제는 폭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은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아무리 윤석열이 직접 임명한 재판관, 지금 주심을 맡고 있죠. 그리고 장인이 하나회 핵심 멤버로 12.12 쿠데타에 가담을 했고 전두환 청와대 초대 경호실장을 지냈고 보수정당의 국회의원을 역임했던 그런 사람이 장인이라고 할지라도 한독수 탄핵 심판에서 각하 의견을 냈던 보수 성향의 헌법재판관이라도 저는 그런 식의 국민 일반의 상식과 동떨어진 그런 결정을 하리라고는 도저히 생각할 수가 없습니다. 이게 많은, 거의 다수의 법조인들, 이건 진보 보수를 떠나가지고 이념 성향을 떠나서 압도적인 법조인들이 예상하는 거고, 그동안 법조를 출입하고 수많은 판사들을 만나왔던 저희 언론인들 입장에서도 8대0 인용은 실하다. 그런 대한민국을 사국으로 끌어넣는 그런 결정을 아무리 이념 성향이 보수적이라고 해도 그런 결정을 내릴 수가 없다. 며칠 몇 밤을 고민을 하고 아무리 자기가 논리적으로 구성을 하려고 해도 기각 결정문을 쓸 수가 없더라. 많은 변호사들 이야기예요. 많은 법조인들 이야기. 그래서 저는 들이 안심하시고 이제 이틀 남았는데 저는 뭐 벌써 오늘 점심 저녁 내일 저녁 다 지금 뭐 친구들 뭐 선후배들 지금 축배의 잔을 들자는 지금 요청들이 지금 많이 오고 있는데 축배의 잔을 지켜도 망하다. 8대0 인용 확실하니까 뉴스버스 시청자 여러분도 꼭
불면의 밤 이제 내지 마시고 참 잘 주무시기 바랍니다.